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벡터를 갖다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A1은 1, 2, 3, 4라는 이런 컴포넌트를 가진 벡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는 이제 C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ngth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벡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때로는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되는 하나의 숫자이던 또는 1, 2, 3, 1, 2, 3과 같이 어떤 이런 순서가 있는 숫자 열이든 이렇게 벡터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고, 또는 0에서 1까지 사이에 이렇게 0.1부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13579 이런 규칙을 가진 어떻게 보면 수열 같은 거죠. 이건 이제 뭐 등비 수열 곱하기 1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똑같은 게 이제 반복되는 거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숫자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클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A1이 만약에 1, 2, 3, 4다 하면 이렇게 C라는 함수를 써서 사용하면 되고 또는 일련 번호를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1하고 세미콜론하고 10 하면 이렇게 보이시고 또는 1에서 100까지 또는 1에서 1000까지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은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같은 숫자 갖다 반복할 때는 REP라는 함수를 쓰는데 예를 들어 5를 12번 반복한다. 이러면 이렇게 5가 12번 됩니다. 물론 이제 120번이나 1200번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1, 2, 3이다. 그러면 그때는 REP에 1, 2, 3 해서 이거를 뭐 10번씩 그러면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1, 2, 3이 10번이 반복되겠습니다. 여기에 숫자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치라는 변수를 갖다가 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2개씩 이렇게 반복되는 게 5번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도 조금 확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고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연달아서 이제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반복하는 거는 REP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 2, 3만 1, 2, 3, 1, 2, 3을 반복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 숫자들을 1, 1, 2, 2, 6, 3, 3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치라는 거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시퀀스는 어떤 숫자의 처음과 끝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 이걸 갖다가 전체 길이를 갖다가 한 10일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랭스를 지정해 줘야 되는군요. 잠깐만요. 세 번째는 바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로 할 수는 없고 랭스를 11로 해서 만들라고 하면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전체가 그 11개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그 벡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0에서 1까지를 하려면 그러면 0에서 1까지 해서 0.1, 0.2 뭐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개수는 11개이기 때문에 랭스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좋고요. 여기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
4사분면 쪽에 시퀀스라는 이제 함수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변수를 지정할 때는 요 from이라는 걸 갖다가 from은 1, to는 1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원래 원칙은 seq from은 뭐 예를 들어 0부터 to는 1까지 length가 아니고 원래는 length.out이죠. length.out은 11.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런 것이 있으면 요걸 갖다 찾고요. 만약에 제가 length까지만 치면은 R에서 이 length를 갖다가 이 변수 중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찾는데 partial match라는 걸로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운, 부분적으로 가장 가까운 변수가 이거죠. length.out, length라고 했으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length.out으로 인식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이걸 갖다가 조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도 아마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는 LENG까지만 해도 그거랑 가장 잘 매치되는 거는 컴플리트 매치는 아니지만 파셜 매치로 이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LENG가 length.out이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length.out을 지정하는 걸로 생각해서 얘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from도 사실은 FRO까지만 해도 될 겁니다. 이게 똑같이 이걸 FRO까지만 쳐줘도 요게 이제 from을 갖다가 지정한 것으로 얘가 인식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다 없을 때는 변수 이름을 써주지 않고 이렇게 숫자만 써주면 얘가 요 위치를 갖다가 요거는 일단은 써주겠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 요 변수가 아무런 이제 그 변수 지정이 없기 때문에 요 우리 원래 함수에서 첫 번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는 from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는 to니까 이거는 to1로 인식하고요. length.out은 여기서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그냥 11을 써주면은 얘가 이걸로 인식하지 않고 이걸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한 100으로 하고 1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첫 번째 거는 from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to, 그러니까 to가 그 1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는 건 이제 by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y는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마다 만약에 2라고 지정하면 이걸 갖다가 3이라고 지정하면 3마다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함수는 이 순서를 갖다가 이제 가장 흔한 변수 지정 순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ach랄지 length랄지 이런 걸 안 해줘도 되고요. 다만 그 순서를 바꾸려면 그러면 이런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from 0 to 10 by 3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y는 3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해주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0, 2는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규칙의 순서는 첫 번째는 exact match,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거, 그거를 먼저 얘가 찾고요. R에서 만약에 exact match가 없으면 partial match, 그러니까 한 두 글자만 맞아도 아마 이제 이게 이제 from일 거다 이렇게 얘가 판정하고 R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결과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런 변수 이름이 없으면 얘네들 갖다가 순서대로 제일 처음 나온 거, 그러니까 요런 시험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 나온 게 from, 두 번째 나온 게 to 이와 같이 R에서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ength를 가지고 뭐 이렇게 length를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from이고 이게 to가 되는 거죠. length를 지정해주면 전체가 11이 되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균등하게 잘라주고, by를 해주면 등차 수열과 똑같이 되는 거죠. 초항이 1이고 이제 그 변화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거꾸로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퀀스의 10에서부터 0까지 by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하면 18, 6, 뭐 이렇게 4, 2, 0 이렇게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변수를 만드는 걸 해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가끔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팩터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일부는 리마인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벡터를 갖다가 젠더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만들자. 이거는 그냥 concatenate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젠더는 C에 1, 2, 2, 2, 1, 2, 2, 2, 1, 그 다음에 2, 1, 2, 1, 1. 이렇게 해서 이제 젠더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젠더는 그냥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이죠. 그래서 뭐 젠더의 이제 스트럭처를 보면 이게 넘버로 이루어졌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만약에 팩터로 바꾸고 싶으면 젠더는 팩터 이렇게 되면 이제 젠더를 갖다 팩터로 바꿔주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젠더의 구조를 보면 이제 젠더가 이렇게 레벨을 갖고 있는 1하고 2라는 걸 레벨을 갖고 있는 팩터가 됩니다. 팩터에서 예를 들어 이걸 좀 다시 해봐서 1은 남자고 2는 여자다. 만약에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했었었나요? 1이 남자고 2가 여자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좀 써주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팩터 보면 여기 레벨스라는 게 있고 레이블스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스는 실제로 있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하고 2가 숫자 값으로 있는 거고요. 레이블스는 이제 그거에 어떤 값을 붙여주고 싶으냐 이겁니다. 그래서 1은 메일, 2는 피메일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러면 젠더가 이제 아까 그냥 뭐 팩터로만 바꿨을 때는 여기 1, 4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레벨하고 레이블을 갖다 해주면 이런 식으로 메일, 피메일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젠더를 갖다가 그냥 한번 또 해보면 이제는 이제 이게 1, 2,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메일, 피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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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피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 R에서 내부적으로는 이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 2, 1, 1, 뭐 1, 2, 1,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로는 메일, 피메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 다음 이제 레퍼런스 밸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기준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메일, 피메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알파벳 순서 처음에는 이제 이 숫자가 낮은 것이 이제 레퍼런스 밸류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숫자로 처음부터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메일, 피메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돼 있었으면 그때는 알파벳 순서로 해서 알파벳이 빠른 게 레퍼런스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메일이 레퍼런스 밸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레퍼런스 밸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피메일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리레벨이라는 걸 갖다가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리레벨하고 원래 그 팩터를 쓴 다음에 레퍼런스를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레벨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젠더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젠더에서 레벨을 바꾸는데, 젠더를 불러와서 레퍼런스 밸류를 피메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트럭처를 보시면 이제 피메일이 앞에 왔죠. 아까는 메일이 앞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밸류가 피메일로 바뀌었고요. 뭐 젠더는 똑같이 쓰면은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레벨스에서 피메일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다든지 할 때 레퍼런스를 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의 레퍼런스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1, 2, 9 뭐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숫자가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팩터로 바꾸면 팩터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1, 2, 9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1, 2, 3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걸 숫자를 갖다가 팩터로 바꿨다가 이걸 다시 뉴메릭으로 바꿀 때는 이걸 갖다가 캐릭터로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넘버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강의록에 있을 거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강의록에 있을 거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 강의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팩터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는 뭐 별거는 아닙니다. 그 매트릭스는 흔히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흔히 많이 쓰지는 않는데 매트릭스는 계산이 병렬로 되기 때문에 계산이 참 빠른 면이 있어서 특히 이미지 처리나 이럴 때는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제 매트릭스를 여기다 갖고 나온 거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갖다가 서로 묶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트릭스를 갖다가 한번 만드는데 1에서 16까지 해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이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트릭스 NO는 만약에 4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됩니다.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1하고 세미콜론하고 16 하면 1부터 16까지 숫자가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NO는 뭐 디폴트로는 1이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4를 지정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3을 지정하면 안 되겠죠. 2를 지정하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게 바이로우는 폴스, 그러니까는 이 줄로 가는 게 아니고 칼럼 와이즈로 가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걸 좀 바꾸고 싶으면 바이로우라는 변수를 갖다가 true로 바꿔놓으면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되고요. 물론 뭐 이렇게 100개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드는 이제 보기가 좀 나쁘네요. 그러면 한 10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는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일단은 좀 이따 연습을 하기 위해서 16까지만 하고 바이로우는 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 NO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NO는 NO라고 변수를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제 이렇게도 쓰시는 거를 보실 텐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R이라고만 쳐도 이걸 NO로 인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말이 NO니까 이걸 갖다가 4로 하면 4x4 매트릭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A라고 했죠. 매트릭스 1.
그러면 매트릭스 1이라는 거에다가 넣어주고, 두 번째는 매트릭스 2에다가는 17에서 32. 사실 n 칼럼을 지정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럼이 4개면 로우가 4개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로우를 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트릭스 2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도 있죠. 매트릭스 2. 요걸 갖다가 클릭해서 17, 18, 19, 20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트릭스 1을 한번 보고 매트릭스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데이터 A병원 데이터고 이게 B병원 데이터여서 그냥 이 로우로 합치고 싶다 하면은 그 로우 바인드, 즉 R 바인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1, 매트릭스 이 데이터 프레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매트릭스하고 두 번째 매트릭스가 아래 위로 붙고요. 만약에 이렇게 칼럼 와이즈로 붙이고 싶다 그러면 로우 바인드가 아니라 칼럼 바인드라 해서 C 바인드 매트릭스 1, 매트릭스 2 이렇게 하면 옆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변수 추가할 때 흔히 쓰게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 만드는 거는 실제로 만드실 일은 그렇게 많이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냥 R 바인드는 이렇게 하고 C 바인드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별로 데이터 모을 때는 R 바인드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R 바인드 쓰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때로는 요게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얘는 숫자고 얘는 예를 들어 캐릭터 글자면 이게 이제 그 전부 다 글자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R 바인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자동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바꿔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데이터가 이게 칼럼이 맞지 않는데 지금은 칼럼이 4개뿐이니까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칼럼이 많으면 제대로 변환됐는지 알기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인드 하실 때는 그런 타입들 같은 것이 잘 매칭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제 벡터 했고, 팩터 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했고,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실험을 한 건데, 이제 intake.rac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화이트, 블랙, 히스패닉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백인인데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이 데이터에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다이어트 관련된 무슨 데이터베이스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는 요랬는데 트리트먼트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됐다. 이게 제가 아무튼 사실 이 미닝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이 숫자가 어떤 인터벤션 전후로 해서 이렇게 변했다. 그냥 그것만 그냥 의미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스이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ntake.pre라는 거에다가는 요 숫자를 넣고 포스트에는 요 숫자를 넣고 레이스에는 요걸 넣은 다음에 intake pre는 before라는 이름으로 intake post는 after라는 이름으로 intake.race는 race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서머리를 한번 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거는 이거는 이제 입력하는 것 자체는 별게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갖다가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ntake pre, post, race 이렇게 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이제 벡터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면 데이터 프레임 하고 예를 들어 before는 intake pre 그 다음에 after는 intake post 그 다음에 race는 intake race 하면 이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건데
df1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df1 이렇게 하시고 이걸 실행시킨 다음에 dfn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before, after, race. 이게 여기다가 이 숫자를 갖다 직접 넣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로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도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 그냥 한번 잠깐 예시 삼아서 해보면 이렇게 해도 비퍼는 요걸 넣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냥 실행해보면 결과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아주 길면은 이렇게 넣는 게 조금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보기는 낫겠죠. 어차피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리를 보자고 했으니까 서머리 df1 하면 비포는 미니멈, 맥시멈 밸류, 퍼스트 쿼타일, 메디안, 서드 쿼타일, 그 다음 민, 애프턴 이렇고 레이스는 카테고리칼이니까 블랙이 3명, 히스패닉이 3명, 화이트가 5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서머리를 한꺼번에 보여주게 되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걸 다 보여드린 거고 서머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비포라는 게 7,000 이상인 것만 한번 구하면 어떠냐 또는 7,000 이상이고 칼럼은 비포하고 애프터만 나타나게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브 그룹을 구하는 건데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제가 예전에 했듯이 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df를 한번 다시 볼까요? df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비포가 7,000이죠. 여기 비포 값 다 나오네요. 이게 비포라는 칼럼이 이제 7,000 이상인 것만 구하는 거니까 여기 df1의 비포가 7,00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y 값은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것만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df1의 비퍼를 다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다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7,000이랑 비교해서 이건 7,000보다 작으니까 false, 작으니까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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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에다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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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그러니까 뒤에 게 이제 true가 되거든요. 그러면 df1의 죄송합니다. df1에서 앞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고 뒤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올 때 요 앞에 이제 어떤 true 값이 true나 false 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true다 하면은 true, true 나머지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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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10개네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만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가 11개니까 맨 끝에 게 그냥 나왔네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맨 끝에 거를 갖다 false로 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 그러니까 true인 것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요 앞에 게 요 앞에 게 row를 얘기하는 겁니다. row. 그 다음에 뒤에 게 칼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 이제 df1의 비퍼라는 변수가 7,000보다 큰 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큰 거 하면 true, false 이렇게 노지 값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 true인 것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all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비퍼가 7000 이상인 것만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비퍼하고 이 칼럼 중에 비퍼하고 애프터만 좀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C하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퍼라는 칼럼하고 애프터라는 칼럼만 구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공백이 너무 많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줄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고 서브셋이라는 것을 써도 됩니다. 서브셋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df1에서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이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dplyer를 쓰면은 조금 더 편하시죠. 그래서 dplyer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라이브러리 dplyer 띄우시고 dplyer에 보면 함수 중에 df1에서 마그리달 하면 이제 파이프라고 그랬죠. 그러면 뭘 구하냐면 필터라고 하면 이게 로우를 하는 건데 비퍼 7000 그러면 이게 7000 이상의 데만 구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칼럼을 비퍼하고 애프터만 구하고 싶다면 그때는 셀렉트죠. 그러니까는 로우를 선택할 때는 필터, 이 칼럼을 선택할 때는 셀렉트입니다. 셀렉트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브셋이 조금 더 짧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은 디플라이어가 가장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디플라이어를 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데, 한 줄마다 하나씩 조건을 써놓으면 df1에서 요걸 필터해서 이걸 실렉트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가 쭉 가니까 훨씬 더 나중에 이제 이 코드를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해본 거고, 7000 이상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앞에 조건을 쓸 수도 있고 하고, 뒤에 칼럼은 이제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또는 디플라이어를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7000 그 다음에 필터하고 실렉트 쓰는 거를 해봤습니다.